요즘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들어 XRP 가격이 크게 빠지니까 이것도 리플에 속은 거 아니냐, 이른바 리또속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금융기관들이 왜 굳이 XRP를 계속 고집하는 건지, 나중에 은행들이 XRP를 버리고 다른 수단을 선택하면 이거 한순간에 끝나는 거 아니냐고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이야기를 구독자님들께 들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XRP가 왜 여기까지 살아남았고 왜 이렇게까지 특별한 존재인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음 단단히 먹고 흔들리고 계신 멘탈을 확실하게 붙잡아 드리기 위해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차분하게 보시다 보면 분명 이렇게 말씀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XRP가 대안이 아니라 필수였던 거구나 하고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는 집중력을 제대로 끌어올리고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른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화면에만 집중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정중하게 한번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명실상부하게 암호화폐 시장을 대표하는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한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너무 느리다는 점입니다. 해외 송금을 한번 시도해보면 기본적으로 수십 분이 걸리고 수수료 역시 만만치 않게 부담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실제 송금이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큽니다. 가치 저장이나 투자 자산으로는 훌륭할 수 있지만 일상적인 결제나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는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요즘 자주 언급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떨까요? 뉴스에서도 테더 USDT나 USDC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1달러와 거의 동일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격 변동성이 적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안정적인 선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생각보다 불편한 점과 제약이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게 전송 속도와 가스비입니다. 예를 들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을 하려고 하면 가스비가 상상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내는데 수수료만 몇만 원이 나가고 심한 경우에는 수십만 원까지 깨지는 상황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통화상이 제한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트론 기반 USDT와 이더리움 기반 USDC를 바로 교환하고 싶을 때 두 자산을 직접 바꿔주는 시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국 중간에 다른 코인을 한번 거쳐서 팔고 다시 사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절차가 번거롭고 과정도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정치적 상황과 정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죠. 정권이 바뀌는 순간 갑작스럽게 규제가 강화되거나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큰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그럼 도대체 XRP는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XRP는 다른 암호화폐들이랑 태생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코인들은 그냥 기술적으로 좀 더 빠르고 수수료 싸게 만드는 데 집중했어요. 하지만 XRP는요, 처음 만들 때부터 브릿지 통화로 설계된 자산입니다. 말 그대로 서로 다른 통화들을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 태어난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 돈 원화를 미국 달러로 바꾸고 싶다고 칩시다. 그런데 거래소의 원화랑 달러를 바로 바꾸는 거래상이 없다면 난감하잖아요? 이때 중간에 XRP 하나만 딱 끼워 넣으면 해결되는 겁니다. 원화에서 XRP로, XRP에서 다시 달러로, 이렇게요. 이게 가능한 까닭은 XRP가 거의 모든 통화상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중립적인 위치에서 빠르고 저렴하면서 확장성까지 갖춘 브릿지 통화로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굳이 XRP 말고 다른 코인을 브릿지 통화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럼 그냥 트론이나 도지코인을 브릿지 통화로 쓰면 안 되냐고 하시죠?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글로벌 단일화폐로 인정받으려면 진짜 까다로운 조건들을 전부 만족해야 하거든요. 지금부터 그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이거 들어보시면 이건 진짜 XRP밖에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부터 금융기관이 실제로 채택해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가 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 조건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고요. IMF나 BIS, 중앙은행 같은 최상위 기관들에서 직접 이야기한 기준들입니다. 첫 번째, 수수료가 거의 0원에 수렴해야 합니다. 글로벌 송금이라는 게 전 세계로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수수료가 1%만 붙어도 금액이 커지면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위프트 송금 같은 거 한번 하면 수수료가 수십에서 수백 달러씩 깨지는 거 다들 아시죠? 게다가 이더리움 가스비는 폭등할 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XRP는요,
0.00001 XRP 수준이라 거의 공짜나 다름없어요. 몇천 원을 보내든 몇 백억을 보내든 수수료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결제와 정산, 즉 세틀먼트가 실시간으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금융 시스템은 결제 따로, 정산 따로입니다. 돈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상대방 통장에 실제로 찍히기까지 이틀, 3일, 길게는 일주일도 걸려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보내자마자 바로 꽂혀야죠. XRP는 평균 3초에서 5초면 송금부터 정산까지 깔끔하게 끝납니다. 결제뿐만 아니라 정산까지 같이 끝난다는 게 진짜 엄청난 강점입니다. 세 번째, CBDC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각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 디지털 화폐인 CBDC를 발행하겠죠. 디지털 원화, 디지털 유로, 디지털 달러 등등 엄청 쏟아져 나올 텐데 문제가 뭐냐? 이 화폐들끼리는 서로 호환이 안 됩니다. 기반이 되는 프로토콜도 다르고 구조도 제각각이라서요. 바로 이 지점에서 XRP가 빛을 발하는 겁니다. XRP는 중립적인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서로 다른 CBDC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역사가 되어줍니다. 이미 미국의 RLUSD는 디지털 달러랑 연동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는 규제 준수 여부와 기술적인 통제 가능성입니다. 야, 이거 암호화폐인데 불법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으로 쓰이면 큰일 나잖아? 정부 입장에서 제일 예민한 부분이죠. XRP는 완전히 공개된 투명한 원장을 쓰면서도 필요할 때는 기관용으로 허가받은 노드만 참여하게 하는 통제 가능한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나 기관들이 봤을 때 이건 우리가 쓸 수밖에 없겠네 싶게끔 애초부터 기관 맞춤형으로 설계를 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ISO 2002 국제표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금융망이 ISO 2002 표준을 따라야 합니다. 이번에 이게 강제사항으로 바뀌었는데 XRP는 어떤가요? 가상자산 통틀어서 가장 빠르게 ISO 2002에 통합된 자산입니다. 이미 국제표준에서부터 합격 도장을 받은 셈이죠. 여섯 번째, 대차대조를 원자 단위로 쪼개서 자동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끼리 거래할 때 장부가 정확하게 딱 맞는지 확인하고 정산해야 되잖아요. 이걸 사람이 일일이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도 생기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XRP는 모든 거래가 100만 개의 드롭 단위로 쪼개집니다. 1 XRP가 100만 드롭이라는 건데 덕분에 송금하고 정산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정밀하고 칼같이 계산됩니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뭉뚱그려서 정산하던 옛날 방식이랑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이렇게 미세한 드롭 단위로 정산하면 뭐가 좋냐?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정산이 가능하고 규모가 큰 거래에서도 금액 불일치가 안 생깁니다. 전 세계 어디든 누구랑 거래하든 똑같은 정밀도를 유지하는데 이게 전부 3초에서 5초 안에 끝납니다. 느려 터진 기존 은행 시스템의 일괄 정산 방식이랑은 아예 체급이 다른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금융기관 테스트에서도 입증이 끝났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 6가지 조건을 전부 갖춘 코인은 지금 세상에 XRP 하나뿐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더리움, 트론, 체인링크 같은 애들도 부분적으로는 될지 몰라도 이 모든 걸 다 만족하는 건 오직 XRP뿐이라는 거죠. 자,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미래를 한번 내다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의 시대, 즉 디지털 화폐가 기본이 되는 세상일 텐데요. 이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뭐냐면 각국에서 제각각 발행한 CBDC나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서로 연결할 거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일본 CBDC 엔화를 중국 CBDC 위안화로 바꾸고 싶은데 거래상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따지면 약 5,000개 정도의 통화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하지만 XRP가 브릿지 통화로 딱 들어가면 모든 통화를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XRP만 거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CBDC가 100개 있어도 XRP 하나만 있으면 5,000개 넘는 통화상을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엔화에서 XRP로 그리고 위안화로 딱 이렇게만 가면 끝이에요. XRP는 애초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 안에서 모든 통화를 아우르는 중심축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XRP 백서를 보시면 트러스트 라인, 브릿지 커런시,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등장해요. 다른 코인들이 기술적인 문제 푸느라 바쁠 때 XRP는 태어날 때부터 금융 시스템 전체를 연결하는 거대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XRP의 기술적 설계도 소름 끼칠 정도로 정교합니다. 송금 속도는 평균 3초에서 5초, 수수료는 싸게 고정되어 있고 초당 처리 건수는 수천 건이 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이 소액 송금하라고 만든 게 아니라 애초에 기관들이 대규모로 자금을 이체할 걸 염두에 둔 구조라는 거예요. 쉽게 비유하자면 비트코인은 자전거, 이더리움은 오토바이라면 XRP는 KTX 고속열차 같은 겁니다. 용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XRP가 그렇게 훌륭하면 실제로 어디서 쓰고 있기는 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리플렛입니다.
리플렛은 XRP 만든 리플사가 구축한 전 세계적인 송금 네트워크인데 여기에 이미 800개가 넘는 글로벌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냥 연구실에서 테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송금 현장에서 쓰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특히 이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ODL, 온디맨드 유동성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필요할 때 즉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송금할 때 은행이 미리 달러 같은 외화를 쌓아둘 필요 없이 XRP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환전하고 정산까지 끝내버리는 방식이죠. 옛날 방식은 송금 한번 하려면 중개은행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껴서 수수료 떼먹고 시간 잡아먹었는데 ODL은 그런 중간 과정이 싹 사라집니다. 그냥 XRP 거치면 끝이에요. 빠르고 저렴하고 실시간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사실, 지금 이 순간에도 매일매일 실제 돈이 XRP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SBI, 필리핀의 코인스파이,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멕시코, 인도, 동남아시아 등 수많은 지역의 송금시장 깊숙한 곳에 리플렛과 XRP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결정적인 포인트. XRP는 ISO 2002 국제 금융 메시지 표준을 가상자산 중에서 제일 먼저 통과한 녀석입니다. 이건 전 세계 모든 은행이 공통으로 쓰는 언어를 XRP가 가장 먼저 마스터했다는 뜻이에요. 2025년에 드디어 ISO 2002가 도입되었는데 XRP는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내놨잖아요. 실제로 적용까지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요약해드리자면 XRP는 그냥 단순히 빠른 코인 정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하나로 잇기 위해 만들어졌고 기관들이 쓰기 편하도록 모든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췄으며 이미 현장에서 쓰이고 있고 국제 표준까지 획득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 정도 들으셨으면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아, 이건 다른 코인이 감히 넘볼 수 있는 레벨이 아니구나 하고요. 그리고 XRP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설계한 두 명의 천재, 아서 브리토와 데이비드 슈워츠입니다. 이 두 사람을 그냥 단순한 코인 개발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먼저 아서 브리토, 이 사람은 거의 전설적인 인물이에요. XRP 초기 설계를 담당했는데 암호 보안이나 국가 시스템 설계, 네트워크 보안 쪽으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입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나카모토 사토시가 아니냐는 소문이 돌 정도입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통찰력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명, 데이비드 슈워츠. 이 사람은 최근까지 리플사의 기술 총괄인 CTO를 맡았던 인물인데요. 과거에 미 국가안보국 NSA와 관련된 보안 시스템들을 설계했고 디지털 통화랑 메시징 시스템 설계 경험이 엄청나게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코인 하나 만들어 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급 금융 인프라를 짤 수 있는 만렙 능력자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XRP를 설계할 때부터 금융기관들, 특히 은행에서 실제로 가져다 쓸 수 있도록 모든 걸 맞춰서 만든 겁니다. 확장성, 보안성, 규제 대응, 국제 표준 호환, 수수료, 속도, 정산까지. 여러분들 이거 절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저 혼자만의 뇌피셜이 아닙니다. BIS나 IMF, ISO 같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보고서를 찾아보시면 XRP나 XRP 레저가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작동 가능한 구조니까요. 그들이 찾던 건 특정 국가에 휘둘리지 않고 전 세계 화폐를 연결할 수 있으면서 확장성, 투명성, 규제 적합성까지 다 갖춘 자산이었는데 그게 딱 XRP였던 겁니다. XRP는 어쩌다 보니 시장에서 살아남은 코인이 아닙니다. XRP는 태어날 때부터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위해 설계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퍼즐은 지금 조용히 다가올 알트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체감하고 계시겠지만 요즘 블록체인 시장 안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가문 비즈니스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트럼프 가문의 코인들처럼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 일가 역시 거대한 프로젝트를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머스크 가문은 스페이스X와 테슬라, 뉴럴링크에 이어 이제는 블록체인 사업 영역으로까지 손을 뻗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이 변화를 단순히 사업 분야를 하나 더 추가하는 수준으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통째로 선점하려는 머스크 가문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최근 머스크의 동생 킴벌 머스크가 참여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금융 프로젝트가 알고 보니 머스크 가문을 중심에 둔 디지털 자산 네트워크 구축 실험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만들어 놓은 AI 인프라 위에 동생이 설계한 블록체인 금융 시스템을 그대로 얹어버리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이 퍼즐이 완전히 맞춰지는 순간 머스크가 소유한 X 안에서 바로 거래와 결제가 가능한 실물 결제형 코인 생태계가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미 시장 안에서는 이 구조의 중심이 될 만한 머스크 패밀리 코인 후보들이 여러 개 거론되고 있습니다. AI 결제에 특화된 코인, 위성 데이터와 연동되는 코인, 여기에 테슬라 에너지 거래를 위한 코인 후보들까지 다양하게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보들 가운데 단 하나만이라도 공식 지원을 받게 된다면
트럼프 가문의 코인이 급등했던 것처럼 머스크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몰려들게 될 겁니다. 언론 기사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미 한 발 늦은 타이밍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자리를 잡아야 할 타이밍입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먼저 선점해둔 사람들만이 2025년에 머스크 졸업 코인을 실제로 손에 쥘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역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프로젝트와 연결된 구체적인 코인 이름들, 그리고 현재 기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초기 단계의 데이터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만 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창구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3251-7782번으로 일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이 프로젝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구체적인 진입 구간까지 메시지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단순히 가볍게 소비되는 투자 테마 정도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본과 기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그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중심축에 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AI, 위성, 블록체인, 그리고 머스크라는 이름, 이 네 가지 요소가 하나로 결합하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